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6사 지방선거에서 통합신당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가 증폭되면서 무공천 철회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공천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었고 최측근이 관장으로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애초 약속했던 퇴사자 보상 문제 해결을 미루면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정당이 태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은 깔끔하게 물러나야 한다며 정계 은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서 규제 메카시즘, 손톱 뽑기, 변종 선거운동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6사 지방선거에서 통합신당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가 증폭되면서 무공천 철회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공천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새정치연합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이 민주당 내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묻자 현장에서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서로 어려움을 나누어 짊어지고 가기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새정치비전위원회가 무공천 철회를 제안해도 수용 불가냐고 묻자 안철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김한길 대표와 재합의로 이제 신당 창당이 시작됐고 그 합의 정신에 입각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시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 철회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염려들 있으신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논의를 나름대로 거쳤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그 번호에 따라서 변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는 있지만, 첫째는 이게 일관되게 지금 시민들이 비판해 왔고요.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일극정치 폐해를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없다는 그런 논리에 동의했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 일종의 새정치의 전제였거든요. 약속의 정치, 실현하는 정치, 실천하는 정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일정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의를 지켜나가는 게 시민을 향한 예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지금 계속 기초공천 실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만 해도 선거에서 이겨야 새정치도 할 수 있다, 수술로 암덩이 제거에 성공하더라도, 여기서 암덩이는 아마 기초공천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환자 가지고는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말씀 저도 봤습니다만,
왜 그걸 진다고 생각하죠? 이를테면요, 주민들은요, 자기 지역의 가장 훌륭한 후보, 내게 도움이 되는 후보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숫자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 유권자가. 이건 대단히 전근대적인 태도고요. 숫자 가지고 번호를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사실. 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기초 무공천 철회 주장이 본물 터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안면 볼수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만 황당하기는 매한가지라고 야유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잘 알다시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를 연대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후 기초공천제가 사회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원색적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고 거듭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었고 최측근이 관장으로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애초 약속했던 퇴사자 보상 문제 해결을 미루면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에는 박물관은 이외에도 먼저 퇴사한 4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해 원만한 출국과 그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들 4명의 퇴사자는 다른 8명의 부르키나파소 노동자들과 함께 지난 2012년 봄 박물관에 취직했던 노동자들로 특히 이들 중 한 명인 마리아 씨는 취재 결과 공연 중에 무릎을 다쳤는데도 박물관 측이 치료도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마리아 씨가 춤을 출 수 없다는 이유로 월급 절반을 깎고 인간 조각상 역할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박물관에서 일하다 다쳤는데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박물관 측의 비인간적 처우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문종 사무총장 최측근인 김철기 박물관장은 아무 얘기 없이 도망가 놓고 공문 한 장으로 바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황을 확인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정당이 태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은 깔끔하게 물러나야 한다며 정계 은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의 국정자문역을 맡았던 한 교수는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의원이 만약 계속해서 정치적 욕망만 충족시키려 한다면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 일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이 단일화 과정 또는 18대 대선 과정을 잘 열심히 분석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크고 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그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문재인 후보에게 오로지 정치적 책임 윤리를 실천해라고만 제가 한결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결코 문재인 후보의 뭐 정계 은퇴를 주장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주장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노라고 하는 개념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그때 이룩되지 못했던 새로운 정당이 이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만일 문재인 의원이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정말 환영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는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깔끔하게 저는 물러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직자의 중요한 덕목은 물러날 때 깔끔히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국민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이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회를 노리면서 계속 자신의 정치적 욕망만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은 그걸 동의하지 않을 거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서 규제 메카시즘, 손톱 뽑기, 변종 선거운동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약자 보호는 포기했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내건 경제 민주화 공약도 포기한 결과라고 성토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를 위한 것은 아니며 규제를 없앤다면 결과적으로 양을 정글로 내몰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의원 입법 규제 심의 발언을 새누리당이 호응하고 나선 데 대해서 한심한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방송사들이 대대적으로 회의 과정을 생중계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6.4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을 국민의 공동재산인 공중파를 이용 공공연하게 생중계까지 하며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반론권을 야당에게도 동일 시간대, 동일 분량으로 편성할 것을 민주당은 해당 방송국들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국민과의 TV대화에 상응하는 반론권 보장의 일환으로 이회창 당시 총재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한 적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수시로 반론권을 빈번하게 요구하여 이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에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 3사, 종합편성 PP, 보도 전문 채널, 주요 포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미디어까지 동원하여 자신을 홍보하려는 부끄러운 행태는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상적인 중계방송 절차에서 벗어난 이러한 비정상적인 청와대 회의 중계는 이번 한 번으로 그쳐야 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와 소통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의 반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재벌 민원 들어주기, 의원 입법급 침해라고 폄하하며 힘빼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황 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것마저도 시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처사입니다. 사회 곳곳의 과도한 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딴죽 걸기 힘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민관정이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은 대한민국 야당인지 딴 나라 야당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입법권은 침해 해소도 안 되고 침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도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의원 입법이 손톱 및 가시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 먼저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톱 및 가시 뽑기도 중요하지만 손톱 및 가시 받기부터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직후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 직후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과 보건의료, 관광, 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규제, 손톱 및 가시 규제라는 큰 방향에서의 건의사항을 분류해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16년까지 20%를 감축한다는 규제 감축 목표와 규제 비용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 달 초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자신의 무상버스 공약 논란과 관련해 무상버스는 소득 재분배의 한 방법이라며 예산 운영의 대원칙은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무상버스는 도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의 혜택이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공평하게, 좀 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소득 재분배 한 방법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또 하나의 소중한 전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김상곤 전 교육감은 2015년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상대로 무상버스를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 대하는 주민들의 분위기, 여론 어떻습니까? 예, 저를 아시는 이제 경기 도민들은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이라든가 혁신교육을 성공적으로 해낸 교육감으로 이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